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지금 이제 신당 창당이 이제 정치권의 가장 큰 빅 이슈가 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뭐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뭐 이런 큰 일을 하는데 정치적인 이제 기반과 그리고 이제 목표하는 점이 좀씩 다르기 때문에 뭐 갈등이 조금씩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의 정당으로 합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 아니냐. 왜냐면은요, 연대로 가면은 이제 번호가 이 투표용지에 여러 개가 찍히잖아요. 그래서 헷갈려가지고 1, 2번 빼놓으면 3번, 4번, 5번 신경 안 써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표권 행사할 때 딱 눈에 확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번호 하나로 뭉치려면 당이 하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의 정당으로 가야 되고, 하나의 정당으로 안 가면 결국은 찻잔 속에 태풍 속에 찻잔인가요? 찻잔 속에 태풍인가? 하여튼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양양자 의원이 오늘 출판 기념회를 가졌는데 여기에서 4명이 한 번에 모였습니다. 제 기억에요. 4명이 한 자리에서 모인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물론 덕담을 했죠. 덕담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남의 출판 기념회 가서 뭐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싸울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덕담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2개, 하나는 이제 법원 내용이고, 하나는 이제 검찰발 뉴스인데요. 이 법원 관련해서는 이화영 재판, 이 사람들이요, 이거 법으로 뭐 규제할, 제재를 갈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같이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 해도 너무해. 재판 지연을 하고 법관 기피를 했다가 결국은 실패를 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재판 기피도 말이죠. 이 좌파 대법관이 끓이고 있다가 한 달이나 돼서야 31일 만에 기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도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재판이 열렸는데 실질적으로 진행은 하나도 안 됐어요. 증인 반대 신문을 해야 되는데 아예 나 준비가 안 됐어. 그래서 나 추가 증인 신청할 거야. 딱 요렇게 뻔뻔스럽게 재판을 또 지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재판장이 한마디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재판장이 신진우 판사인데 이 신진우 판사 너무 점잖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신진우 판사한테 당부컨대 좀 승질을 내라, 제대로. 왜? 한마디로 이 사람들 무식하고 재판 지연 의도가 너무나 분명한 건 아니냐.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어요. 이 분노를 담아서 신진우 판사는, 왜냐하면 판사는 판사할 때요, 재판할 때 법에 정해진 헌법에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다고 돼 있거든요. 요 양심을 신진우 판사는 좀 살려라. 국민들의 분노. 요거를 양심에 좀 담아서 지금 이화영 이 재판 지연하는 게 너무나 노골적으로 보이잖아요. 강하게 세게 아주 그냥 속전속결로 좀 처리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어제 제가 심야 방송으로 여러분께 보도해드렸는데 중진공 이사장 같은 누구죠? 이상직. 요게 이제 제대로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전부터요.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왜냐하면 중진공 이사장짜리 중과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사위를 갖다 특채 채용한 거는 뇌물관계, 대가관계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뇌물로 보기 위해서 지금 뇌물로 다 보이던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만 보더라도 대가성이 분명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요거가 수사가 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 문재인과 그리고 이 김정석이도 검찰 수환을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요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게 오늘 아주 뭐 쫙 서 있잖아요. 자, 이게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맨 옆에가 이제 이준석이고 그 다음에 양양자, 이낙연 전 대표, 금태섭. 그 옆에가 지금 이제 류호정인가요? 정의당.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류호정 정의당 이 대표가 정의당 의원이 지금 금태섭하고 새로운 하나의 당을 만들어가기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래서 이렇게 맨 앞에 지금 서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요, 이분들이 이제 연대 의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퍼스트 무버, 한국의 희망이 이제 양양자 대표가 돼 있죠. 한국의 희망, 퍼스트 무버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 빨간색도 있고 이제 파란색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이제 파란색은 지금 이제 합당을 같이 신당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민주당 측 금태섭하고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뭐 이준석이하고 그 양양자도 지금 무소속으로 돼 있나요? 예. 그런데 어차피 이제 빨간 파란에서 이 진보와 그다음에 우파 이 모두 합세한 그런 그 이제 세력으로 가겠다라는 의사 표시 아니냐. 그래서 진보든 보수든 자기네가 다 같이 뜻을 볼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색깔도 배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 이 발언이 제법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자, 그래서 오늘 출판 기념에서 이
빅텐트, 칠 수 있는 사람들 4명이 이제 딱 다 모였는데, 자, 우선 이 자리에서 이낙연 전 대표는요, 양당의 총선 같은 기득권 구조를 깨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주저앉는다. 이러한 절박한 의식을 갖고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구도를 만드는데 양양자 대표의 도전 의식이 크게 기여할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자, 그리고 이낙연 대표는 이제 11일 날, 어제 이제 11일 날 탈당하고 그 다음에 신당 창당 선언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임박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오늘 이 발언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든지 간에 양양자 의원이 이제 그 한국희망이라고 하는 정당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요 점을 굉장히 이제 높이 평가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말이죠. 시골에 가면 펌프로 물을 뿜어내지 않느냐. 맑은 물을 얻으려면 허드렛 물을 부어야 되는데 본인이 허드렛 물 노릇을 하겠다. 예, 그리고 맑은 물은 이제 이준석과 금태섭에게 들어라. 이 얘기는요, 본인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5선 의원이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허드렛 물로 표현했고, 그리고 이제 금태섭과 이준석은 이제 좀 신진 젊은 세력이다 이거죠. 그래서 맑은 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준석이는 뭐라고 했느냐, 이제 양양자 의원이 이 반도체 문제라든가 삼성 그야말로 고졸 실화를 만든 사람이니까 이제 과학기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과학기술에 대한 개혁신당의 입장을 밝힐 날이 있을 건데, 양양자 의원의 모든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뭐 노골적으로 양양자 의원 우리하고 같이 해야 돼. 딱 이 얘기를 한 거고, 아주 화끈한 러브콜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가진 과학기술이나 미래에 대한 동질성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같은 꿈을 꿀 수 있는 동지의 자격을 넘어섰다. 그래서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양양자 의원과 같이 그려나갈 것을 약속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금태섭 의원은요, 이 자리에 온 것은 단순히 책을 출간하는 축하 자리가 아니고 앞으로 서로 돕고 때로는 경쟁하고 의견이 다를 때는 치열하게 토론과 논쟁을 하면서 앞으로 나갈 길을 찾겠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퍼스트 무버인 양양자 의원을 앞세우고 저희도 열심히 돕겠다라는 아주 긍정적 입장문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이 입장문을 보면은요, 이준석이가 제일 세게 양양자의 대표의 대선만큼은 러브콜을 세게 했어요. 그리고 금태섭 의원의 발언은 그렇게 내가 쉽게 그냥 그냥 추정하는 정도의 이 신당 합쳐서 하는 거, 요거는 아니고 나도 할 말은 할 거야. 그러니까 치열한 논쟁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내가 할 얘기는 할 거다라고 하는 입장을 낸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그 양양자 의원은 요 4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 소개사를 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이거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차피 이제 지금 이준석이가 말이죠. 자, 오늘 말이죠. MBC에 나와가지고 이상민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이 합당한 거에 관해서 나는 사실 별로 아쉬움이 없다. 왜냐면은요,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해야 얘기가 되는데 이게 정상적인 이제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쉬움이 없다라고 해야 이상민에 대한 이준석의 주가가 좀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왜 아쉬움이 없느냐? 한 3주 전에 얘기를 들어봤는데 별로 그렇게 이제 들어보니까 공통점도 있지만은 다른 점이 많은 것을 이제 알아차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별로 아쉬운 점이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낙연 측에 이 참여를 하는 것은 이낙연 전 대표의 창당답이 늦어지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인 것 같더라.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 개혁신당,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하고 있는 요거하고 그다음에 이상민 의원이 지향하는 바하고는 조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더라. 예, 그래서 이 같이 가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리고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최초만 하더라도 이상민 의원도 이낙연 전 대표와의 그 신당 여기에 참여하는 문제도 좀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이낙연 전 총리가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아마도 국민의힘으로 간 것 같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금 이제 이삭죽기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마도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천이 탈락하면 많이 갈 것이다. 그랬더니 지금 쭉정이가만 아니면 이삭이면 무조건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쭉정이 죽기만 하면 문제가 되지만은 이삭 알국은 무조건 줘야 된다. 그래서 공천 탈락자들은 적극적으로 자기가 이제 모시겠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공천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2부속실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 반응이 그렇게 금방 좋아질 것이냐. 그리고 특별감찰관을 야당 추천으로 임명이 된다면
여론이 조금은 식을 수 있을 것이다. 주거 특검에 대한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이제 이상민 의원에 관해서는 이제 조홍천한테는 왜 하필이면 국민의당을 갖느냐, 이 국민의힘에 갔느냐라는 비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준석이는 나는 아쉬움이 없어. 그러니까 지 주가를 좀 세게 지금 지켜 올리려고 하는 작전에서 이준석이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조홍천 의원의 이런 비판에 관해서는 본인이 민주당에서는 너무나 많이 지쳐있고 개딸당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고쳐지지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 국민의힘, 지금 현재 이제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에 이번 김건희 여사 특검과 가지고 조금은 문제점이 있지만, 있지만은, 있어서 조금 더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본인은 정치를 하는 이유가 민심을 전달해서 국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때문에 그거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이 국민의힘에서 쓴소리를도 아끼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조홍천 의원은요, 지금 이미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린 대로 내일 이제 정식으로 탈당 기자회견을 합니다. 4명의 탈당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이미 시한은 다 끝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기호가 이제 3, 4, 5, 6번으로 나오면 시너지 효과가 없어서 이 제3지대 세력이 빅 텐트가 쳐져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요, 이준석, 이낙연, 양양자 포함해서 이 제3지대 세력들이 이제 하나의 빅 텐트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시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지금 이제 이화영 재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77일 만에 재판이 제기됐지만 또 공전했는데 오늘 공전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화영 변호인 측에서 지금 이제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잖아요. 재판 지연 전략의 노골적 이 의도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김성태하고 이 안보수 이 증인들에 대한 이 반대 신문을 하게 돼 있는데 반대 신문을 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뭐냐? 이 사람들이 거짓말 하도록 기회를 만들어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자,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 변호인이 그렇게 이제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이화영이가 귓속말로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화영 변호인이 뭐라고 하냐면, 자, 이화영 부지사가 다시 논의하자고 해서 다음 기일 이전에 서면으로 반대 신문을 진행할 것이 말건지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이죠. 이 반대 신문을 하게 돼 있는데 반대 신문권도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 김현철 변호사가. 그러니까 재판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끝까지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도를 갖다가 뻔뻔스럽게 다시 한번 밝힌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검찰이 열이 받쳤어요. 3개월 전부터 예정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반대 신문할 준비가 안 돼 있느냐. 이거야말로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명백한 의도가 아니냐. 그래서 이 재판 진행을 갖다가 좀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 있는 의견서에서 이미 지금 재판을 집중적으로 심리하자 이런 의견을 냈잖아요. 이런 의견을 다시 한번 오늘 또 검찰이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문제가 바로 뭐냐? 또 하나의 주장은 오늘은 이제 반대심을 안 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문제가 이화영 측에서 제기한 것은 뭐냐? 이제 말이죠. 추가 증인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지금 딱 한 명 빼놓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가 증인을 누가 추가 증인으로 할 것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러니까 재판장이 열이 받죠. 아니 3개월 전에 말했던 건데 아직도 준비가 다 안 돼 있냐? 요렇게 이제 또 맞받아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때 손으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싹 긁었대요. 야, 그래서 이 재판장이 이게 말이지 이렇게 손으로 머리를 이렇게 긁어갖고 이게 될 일입니까? 단단히 경고장을 내야죠. 물론 재판장이 제가 보기에는 이 신진우 재판장이 너무 점잖은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좀 이 목소리도 높인다든가 또 이 말의 속도를 높인다든가 해가지고 불쾌감을 표현해야 되는데 불쾌감 표현했다는 말이 지금 안 나오고 있네요. 그러나 속으로는 부글부글 재판장도 사람인데 끌었겠지요. 자, 그래서 오늘은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의 그 속내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매우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요, 재판장이 한 내용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자, 반대신문 준비가 안 돼 있어도 오늘은 반대신문권 행사하지 않을 거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얼마나 얼빠지겠어요. 재판장이. 검찰도 얼빠지고. 자, 그래서 재판장이 이제 반대 신문은 준비가 안 돼 있어? 예, 이러면서 말이죠. 이 재판부가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예, 그리고 이제 검찰이 또 한숨을 내쉬고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재판부가 3개월 가까이 지났는데 현재까지도 증인 윤곽도 제대로 확인이 안 됐다는 건데, 이거 바람직한 게 아니다. 그리고 탄핵 자료와 증거에 대해서는 다음 길 이전에 반드시 제출하라.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대북 송금 사건을 다루는 수원지검의 검사 2명, 전에 이정석 검사하고 그 밑에 담당 부장검사,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탄핵하겠다고 탄핵안이 이미 의결이 됐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그래서 그 자료하고 증거를 갖다가 다음 기일 이전에 반드시 제출하라. 이거는 강하게 재판부가 딱 지적을 했어요. 이거 보면 재판부가 화가 단단히 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반대 신문도 안 하고 또 이 추가 증인 특정도 못했다. 이러니까 검찰이 열이 받친 겁니다. 그래서 반대 신문과 관련해서 변호인과 피고인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2달 넘게 재판이 공전하고 결심이 다가오는 시점인데 3개월 전부터 예정된 증인 신문이 준비되지 않은 것은 기피 신청 목적에 따라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야말로 변론권과 방어권 남용이 된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이 검찰에서 밀어붙이니까 변호인이 그때서야 다음 기일에 프리젠테이션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 예.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이제 오늘 재판부가 지적한 것이 검찰이 낸 그 심리, 그 아주 집중 심리 의견서, 여기에 관해서는요. 지금 이제 뭐라고 그러나요? 재판부가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이미 진행 중인 다른 사건들의 일정도 있고 재판장 임기 2년은 원칙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어서 재판부 변동 가능성을 기초에 진행할 수밖에 없다. 집중 심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이거죠. 현재 주 1회 열리는 일정을 그대로 지키겠다는 재판부의 입장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검찰 측이 낸 의견서, 검찰이 낸 의견서는 장외 언론 플레이하는 것을 그동안에 계속해서 검찰이 비판해 왔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인데 변호인 측이 공판 외로 변론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소송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데 반복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 딱 쏘아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로서 어느 정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 그리고 재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외부 영향력을 통해서 바꾸려 하는 것은 기능장애로 이루어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건 따끔한 경고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검찰에서는요, 법관 인사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기피 신청해서 제기까지 77일이나 걸렸는데 재판이 지연돼서 선고가 늦어지면 이화영 측에 부당한 기피 신청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다. 신속한 1심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한 심리를 부탁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오늘 재판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문재인 관련인데요. 자, 지금 문재인 관련해서는요, 그동안에 검찰에서 지난 11월 달인가요? 중진공을 비롯한 중소기업 배천부, 그 다음에 인사혁신처, 그 다음에 이런 지금 4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어디를 압수수색하고 있느냐?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 기록관.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대통령 기록관 이걸 가가지고 이상재가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전 과정을 지금 이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임명되는 과정을 보면은 특히 이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요것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전격적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있다. 예. 자, 그래서 이거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가지고요. 제대로 좀 처벌을 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걸 보면은 이제 지금 어제 밤에 제가 TV조선의 단독 보도 내용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 뭐냐. 사전에 말이죠. 지금 이제 이상직위를 갖다가 중진공 이상장으로 내정을 했다. 요렇게 중기부 관계자가 검찰에서 진술했고요. 이 중기부 관계자는 사전에 내정했다는 소리는 누구한테 들었느냐? 최수규 당시 중기부 차관한테서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어디서 결정됐느냐?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이 주관한 비공식 회의에서 지금 이상직위를 갖다가 내정했다는 얘기를 갖다가 최수규 차관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 사람을 내정해놓고 지금 이제
이사장으로 줘놓고 준 것이죠. 그리고 그걸로만 끝나느냐? 아니올시답니다. 자, 이사장이 내지겠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관련 서류들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소개서하고 직무수행 계획서가 있었는데 이게 한 A4 10장 정도 분량이 되는데요. 요것도 중진국에서 실무진들이 전부 다 작성을 해서 이상직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직이가 요걸 거의 그대로 베껴서 낸 것이죠. 짜고 치는 고소치고는 지나친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요런 정도의 지금 이제 문제점을 다 가지고 있고, 그래도 이제 이 수사가 늦어지면 총선하고 또 연결돼서 또 야당이 노발대발 난리를 치겠죠. 그래서 빠른 속도로 이 수사를 하고 있다. 예. 그러다 보면 이 빠른 속도 이 대상이 반드시 이거는 아니 누구 사회예요? 문재인 사회 아니에요? 문재인하고 김정수. 그래서 문재인과 김정숙이도 요거 전부 빨리 구속영장 청구해서 빨리빨리 수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